네, 이어서 매입세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매출세액에 한번 배웠죠? 매출세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어떻게 산정됩니까? 우리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가액 있고, 이 공급가액의 합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세표준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밑에 이제 매입한 매입분이 있겠죠? 매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매입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고 과세 표준에서 곱하면 매출세액이 되겠죠. 매입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율을 곱해서 매입세액을 구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뺀 게 납부세액이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뭐 각종 공제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매입분에 대해서 곱한 매입세액을 한번 배워보겠다. 뭐 어떻게 공제를 하냐? 첫 번째, 원칙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수령액만 공제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원칙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만 공제를 해줬는데, 우리 언제부터 이제 이런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신용카드를 이제 활성화해서 쓰게 되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준다. 우리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분도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용카드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그 세 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일반 과세자로부터 수취할 것. 우리 간이 과세자 같은 우리 세금계산서도 간이 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발행을 못하죠. 예외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 전표상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요 양식이 있어요. 이걸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세액만 공제를 해준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도 예외가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인데 요거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매입했는데 그 매출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도저히 끊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안 끊어줘가지고 뭐 사이가 틀어져서 안 끊어주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 정당하게 매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아서 매입세액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예외적으로 그 매입자 자신의 관할관청 세무서에 연락을 하면 그 관할관청 세무서에서 매출처에 있는 관할관청 세무서에게 전달을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비록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았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매입자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것도 이제 예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그러면 이제 공제 시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제 시기 언제 공제를 해주냐인데, 양갈로 1번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매입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말인 거죠. 우리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실제 공급 시기가 5월 2일이다. 그러면 이때 원칙은 이때 공급 시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는 건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시간의 확정 신고 기한, 공급 시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이때 확정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 되겠죠. 이때까지는 그 매입 사실이 확인을 받게 되면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게 실제 재화의 용역에 사용이나 소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공급만 되기만 하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실제 사용이나 소비 여부와 관련이 없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또 한 게 있는데, 뭐 수령 경정 청구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1년, 뭐 그 다음 해, 이때가 25년 7월 25일이면 26년 7월 25일까지는 뭐 이런 경정 결정 이런 경우에 공제를 해준다. 우리 근데 공급 시기 같은 경우 있는데, 공급 시기를 놓쳐서 뭐 매입세액을 받는 경우에 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공급자랑 공급받는 자 둘 다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산세 부분에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우리 그 매입세액 그 불공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매입세액을 불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사업과 무관한 지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해주면 안 되겠죠. 우리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매입세액 공제받지는 않잖아요. 즉, 사업과 무관해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준다. 두 번째로 세금 계산서 미수령, 부실 기재, 허위 기재.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받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부실 기재, 허위 기재된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세 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우리 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잠깐 배웠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첫 번째로 8인승 이하로서 1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 두 번째로 오토바이, 이륜차인데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종류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구입, 유지, 임차 부분에 대해서 전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 업무 추진비. 이게 그 과거에는 접대비라고 불렸어요. 이게 언제부터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 통념상 이것이 어떤 바람직한 금액이 사용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이고요. 다섯 번째로 토지 관련 자본적 진출. 우리 토지 공급 같은 경우에 면세라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토지를 정제하거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으면 요 같은 경우에도 토지 관련 비용이라고 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우리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을 등록하기 전에 받은 매입세액도 불공제를 하는데,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하여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네, 말이 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있다. 근데 내가 1월 1일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시작. 언제까지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우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공급 시기가 6월 30일까지죠. 첫 공급 시기가 20일 이내니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도 이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개시까지 역산하여 이때까지 역산해서 이 기간만큼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을 늦게 신고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매입세 같은 경우에도 크죠. 혹시 이 사이에 어떤 장비를 산다거나 사업 초기니까 거액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혹시 늦게 해주라 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 들어오면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가가치세 플러스 납세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매입세 불공제한다. 마지막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매입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이 있으니까 요거로 이제 과세관청에 제출할 때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합계표인데 이 합계표도 미제출이나 부실기재나 허위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거 앞글자 따서 수험생활 할 때 외웠거든요. 4세 비대 토등면 합, 사업과 무관한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령 등,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저 땐 접대비였고 대러이원 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토지 관련, 사업자 등록 전, 면세 관련, 세금계산서 학계표 관련, 4세 비대 토등면 합. 여러분이 입맛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다. 네 번째로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뭐냐면 이게 매입 세액거리가 아닌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제해서 매입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는 안 해주고 일정 비율만 공제해 주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취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간 사업자가 그 전 단계 사업자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 시 일부 매입 세액 공제 허용.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면 원래 매입세액 공제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되죠. 면세 상품이니까. 근데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요. 왜? 이 농산물 사업자 같은 경우 이것을 제조 가공하고 최종 납세자에게 판매했을 때 최종 납세자의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 농축산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필품 같은 이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것의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 전 단계 사업자가 면세 상품을 구입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공제해 준다면 아마 최종 소비자의 그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요런 그 예상을 위해서, 요런 취지를 위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의 두 번째 줄 보면 결국에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요거 말고도 어려운 말로 환수 효과,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재경관리사 단계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개념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과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그 전 단계에 면세, 농, 축, 수, 임산물 사업자가 있다. 이 사람한테 이 면세, 농, 축, 수산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때 국내외 불문입니다. 다 해줘요. 함정이 국외는 안 해준다. 이런 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조 가공을 막 합니다. 과세 사업자니까 당연히 이걸 과세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요건이 면세, 농, 축, 수, 임산물 수입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국내 물품이고, 그래서 면세, 농, 축, 수, 임산물부터 구매를 한다는 게 요건 1번. 그리고 이 사람이 과세 사업자여야 됩니다. 중간 단계가. 그래야 이게 매입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를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 가공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때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겸용 사업자라 가지고 면세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넘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특별히 해주는 의제 매입 세액이니까 마지막으로 증빙 서류 제출해야 된다.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세 농축수 임산부로부터 농축수 임산부를 구입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구입한 사람이 과세 사업자여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 가공해야 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요게 네 가지 요건이고요. 그러면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 면세로 농축수 임산부 구입했죠. 이 구입 가격의 특정 공제율인데, 이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102분의 2입니다. 근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법인 같은 경우 104분의 4 여러 가지 세율이 있는데, 네, 원칙 102분의 2랑 중소제조기업의 104분의 4 요거 두 개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제 시기는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구입한 날에 공제 시기를 하고, 주의할 점은 사용한 날이 아닙니다. 구입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예정 확정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손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하면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의제 매입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는 시기에 이게 예정이면 예정대로 공제를 해주고 확정이면 확정대로 공제를 해준다. 그렇습니다. 5번 그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5번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 시간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산을 공급한 경우에 요거랑 이제 유사한 경우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공통 과세 면세에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재화를 매입을 한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이제 매입세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똑같습니다. 원칙은 실제 사용한 비율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이 이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 구분 불가한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당해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당해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법령에는 이 불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식이 나와 있어서 이 분자에 당해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이라 나와 있는데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저는 이제 받는 금액, 매입 받는 금액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에는 당해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당해입니다. 당해. 우리 아까 그 과세로 그 겸용해서 사용한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그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당해에 팔아버렸는데 당장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당해 과세 기간에 어떤 공급가액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매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세금계산서 끊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 사용하다가 그 과세 기간에 그 부가세 신고할 때 그 해당 과세 기간에 확정된 그 비율만큼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이걸로 안분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왜냐? 당해가 사실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당해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중에 당해 과세 기간의 과세 공급가액만큼 확정된 금액만큼 매입세액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기한 공통매입세액 있는데 혹시나 3월 31일 이전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을 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 지나고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때 예정분에 대해서 예정신고 기한 3개월만큼에 대해서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일단 이걸로 먼저 안분을 하라 소리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실제 본 그 1기 과세 기간에 부가세 신고 기한 언제 합니까? 6월 30일 날 지나면 7월 25일까지 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하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은 이 비율, 나머지 4월에서 6월 비율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총 1월에서 6월까지 기간의 총 과세 공급 가액 중에 당해 과세 기간에 요 1기 과세 기간의 총 공급 가액 중에 과세 부분에 대한 공급 가액만큼만 공제해 주어서 이미 안분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정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분과 정산 이런 의미이다. 문제 한번 볼게요. 606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의제 매입세액은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공제한다. 아니죠. 우리 구입 시점에 공제한다 그랬죠. 구매할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3일에 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확정신고 기한이네요. 그때 거래 내역이다. 1기 확정신고 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2번이 옳은 건데요.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3천만 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맞죠? 우리 자동차 제조하는 사람 과세사업자죠. 아까 매출 때 설명했는데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과세사업자이기만 하면 상대방이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이든 관련 없이
내가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판 물건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3천만 원도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틀린 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2천만 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히 틀렸죠.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거 포함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33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재료 매입 3,300만 원 매입했는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300만 원이니까 매입세 공제할 금액은 330만 원이 아니죠. 300만 원이겠죠. 그렇고 4번 25년 1기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 금액은 확정신고 시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해야 되겠죠. 예정신고 시 누락되더라도 우리 아까 배웠죠? 혹시 누락을 한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우리 과세 표준에 공제해서 신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경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도 공제할 수 있다. 문제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소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과세사업자일 것이죠. 내가 과세사업자여야 공제받는 것이죠. 이것도 보면 동그라미 2번 면세로 농축수 임산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맞죠? 3번 그것을 제조 가공해서 용역이 과세 대상일 것. 그렇죠? 4번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 제출해야 되죠. 네, 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 과세사업자여야 된다. 내가. 문제 7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인 주3일에 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인 내역입니다. 25년 2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절하게 수령하였다. 매입 내역 보면 기계장치 공제받을 수 있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니까 매입세액 5천만 원 되고요. 비영업용 승용차 우리 4세 비대 토등할 때 비죠? 안 된댔죠. 원재료 되고 비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5천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더하기 비품 600만 원에서 5,900만 원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문제 9번 다음은 겸용사업자인 3일에 25년 2기 확정신고 기한에 매입 및 공급 관련 자료이다. 주 3일이 2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매입세액 일단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품 500만 원 매입세액이죠. 세액 500만 원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죠.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품 공제 못 받겠네요. 4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부품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공통으로 사용할 매입했으면 우리 안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당해 과세 기간에 과세 부분만큼만 우리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300만 원 매입세액인데 공급가액 당해 과세 기간이 2기죠. 2기에 과세 면세 합치면 3억이겠죠. 총 공급가액 3억 분의 과세만큼 과세 공급가액만큼 2억이니까 3분의 2니까 2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700만 원 되겠네요. 5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우리 참고로 거기 양말로 3번에 보게 되면 실질기소 불분명하며 예정신고 기한에 매입세액은 없다. 이 단서가 왜 있냐면은 실질기소 불분명하니까 우리 공급가액 비율로 사용하라 그러고 만약에 실질 기속하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실질 비율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예정신고 기한은 공통세가 없다. 이게 안분이죠. 안분할 세액이 없어서 바로 그냥 확정신고 기한 때 별도의 안분액을 차감하고 하지 말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 받을 수 있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예외 2번에 아까 교환의 예외 2번이죠.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않는다. 지문 이상하게 하네요. 하여튼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번은 맞고 3번은
등록증 아니죠? 4번도 90점에 공제하는 맞죠? 네, 정답이 아닌 게 2번이 제일 아니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세경계산서 실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